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명절 지났고 오늘부터 또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이 무슨 날이죠? 맞습니까? 뭐야? 입춘. 너무 헷갈려서 났나? 예, 입춘. 오늘이 입춘이죠? 입춘. 여기다 뭐로 쓴다? 대길. 예, 입춘 대길. 하여튼 새로 봄이 왔습니다. 날씨는 추워도 그래도 봄은 온다. 그죠? 아무리 추워도 그래도 봄은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셔서 오늘부터 또 최선을 다하자.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도시개발법 지난 시간 거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정비법 내용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도시개발법. 제일 먼저 뭐가 나왔었죠? 어디다 신도시를 만들자 그러면 뭐부터 한다? 개발계획이랑 수립하자. 그 개발계획을 원래는 원칙 몇이 뭐죠?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줄여서 뭐란다? 개발계획을 수립하자 그랬죠. 자, 첫 번째 누가 수립하지? 수립권자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랑 동일이라고 그랬죠? 도시개발 구역을 뭐하는 자? 지정하는 지정권자. 이 사람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라 그랬죠. 그럼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원래는 누구죠? 시도지사들입니다. 원칙은 시도지사. 다만 대도시에서는 누가 한다? 대도시장이 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누가 있다 그랬죠? 최고대빵 국장이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이 자들이 바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수립권자다. 두 번째, 언제 수립한다? 수립 시기 있었죠. 원칙은 언제였죠? 원칙은 도시개발 구역을 뭐 할 때? 지정할 때 원래는 수립하는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다? 아니요. 먼저 뭐부터 해놓고 도시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해 놓고 후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었다? 6가지가 있었다. 6가지. 뭐뭐 있었죠? 우리 머리점을 떼서 옆으로 쓰자. 공자생, 외국, 삼 이랬었죠. 공자 생일날 외국 사신이 30명이 왔다. 공은 뭐죠?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자, 여러분 여기다 내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한번 보시고 여기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 건지 개발계획 좀 수립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그 중에 채택된 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줄게요. 그래서 개발계획을 뭐 한다? 공모하려면 구역이 지정돼야 사람들이 와서 보고 계획을 수립하죠.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한다. 두 번째, 자연녹 지정. 세 번째, 생산녹 지정. 요 외자가 뭐죠? 도시지역 외지역. 우리 도시지역 외 하면 어디가 들어가죠? 관농자, 그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개발지역. 거기서 국이 뭐죠? 국가가 국토교통부장이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에서 관계중앙행정회장과 협의해요. 뭐 하는 점? 네, 자기가 지정한 점. 또 3이 뭐죠?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뭐가 100분의 30 이하죠? 개발된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는 주상공, 개발된 지역의 면적이 전체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이 얼마다? 주상공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밖에 안 되는 지역이라면 그런 구역은 먼저 구역부터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공자생, 외국삼. 자, 문제는 무슨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될 때?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될 때 이 개발계획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다? 동의요건이 필요하더라. 얼마큼 동의받으라고 했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수재의 동의와 토지사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 줄여서 면삼총이의 동의받는데 단 누가 사업시행자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또는 지자체가 뭐라면 이 새끼들이 시행자라면 여러분들의 동의받아라. 동의받지 않아도 된다. 동의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싸가지 없는 규정이 있더라. 그랬었어요. 자, 도시개발 사업의 계획, 이것이 핵심. 자, 두 번째, 이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자. 이제 도시개발 구역과 관련된 겁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오죠? 누가 지정하지? 지정권자가 나오는데 여기 지정권자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지정 관련자라고 해놓고 몇 명 있었죠? 3명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가 있죠? 당연히 지정권자가 있고 이 지정권자한테 지정해달라고 지정을 뭐 하는 자도 있다? 지정을 요청하는 자도 있고 또 하나 있었죠? 지정을 제안하는 자도 있다.
지정권자, 지정요청자, 지정제한자 셋으로 나눠진다. 이때 지정권자는 아까 위에서 했었죠. 원칙은 누가 그랬죠? 시도지사.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장이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지정하는 경우 있었죠. 어떤 경우에 국장이 직접 지정하죠? 5가지. 중, 국,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할 것. 이렇게 5가지가 있었죠. 중이 뭐죠? 중앙행정위원장들이 요청할 때 중앙행정위원장이 자, 어이 국토기술장관 여기다가 도시개발구역 좀 지정해 주시게라고 장관들 중앙행정위원장이 뭐하는 경우? 요청하는 경우. 두 번째, 국가가 직접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세 번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 있는 구역 지정을 국장한테 뭐하는 경우? 제안하는 경우. 그 다음에 천재지변 등으로 긴급히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마지막, 원래는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에 걸쳐서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에 걸칠 때는 자기들끼리 시도사 대도시장 자기들끼리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하는 게 원칙인데 지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 누구하고 시도사나 대도시장 지들끼리 둘 이상의 후에 걸쳐 있으니까 지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때는 누가 지정한다? 최고대빵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시도사 대도시장 지들끼리 둘 이상의 시도에 대도에 걸쳐서 지정할 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때는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5가지. 중국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할 것. 자, 이때 지정 요청자란 원래는 시 도의사 밑에 누가 있었죠? 시도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있죠.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누구 보고? 자기 위에 있는 시도사한테 우리 시군구에다가 여기 시군구에다가 도시계획을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뭐 들어간다? 요청이 들어가면 그때는 시도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 소리죠.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여기 요청. 중앙행정위원장이 누구한테? 국장한테 직접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자기 위에 있는 시도사한테 중앙행정위원장들은 국토기술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요청은 이렇게 2명. 또 지정 제한도 있었죠. 누가? 사업 시행자 되고자 하는 자들이 시행자 자격을 가진 자들. 그중에 3명은 빠진다 그랬는데 누구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제외한. 국지조는 안 된다 그랬어요. 조합은 아직 설립도 안 됐기 때문에 지정을 제한할 수 없다 그랬었고 국가, 지방세,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 자격이 있는 자들이 누구한테? 시장군수구청장에 지정을 제한할 수 있죠. 다만 여기는 제주도는 누구한테? 제주도 특별자치도시에게. 따라서 특도 시장군수청에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있죠. 누가?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누구한테? 국장한테 직접 지정을 제안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 출연기관이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을 국장한테 제안하면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제안자도 시행자들이 시장군수청에게 또 공공기관장, 정부 출연기관장이 국장한테 직접 제안할 수 있더라. 이렇게 지정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3명이 있다. 자, 2번째 지정대상 지역. 어디다 지정하지? 이때 지정대상 지역이 있었죠. 지정대상 지역은 면적이 너무 작으면 안 된다 그랬었죠. 원칙 얼마죠?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으로 나눠서 도시지역, 도시지역, 외지역으로 나눠지죠. 이때 도시지역 외란 항상 어디를 말한다 그랬죠? 관농자를 말한다 그랬었고 이때 도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면적이 얼마 있었죠? 원칙은 원일만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하는데 단 3만 제곱미터 이상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었죠. 도시지역 중에 공업지역, 공장 짓는 공업지역은 공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업지역에서는 최소 면적 얼마? 3만 제곱미터 이상 되도록 지정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자, 도시지역 외지역에서는 오히려 규모가 원칙적 꺼지죠. 원래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예외적으로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되는 예외가 있었죠. 근데 어쨌든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지역 원칙적으로 1만,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것이 지정되죠. 물론 예외적으로 이런 면적 규모 제한 안 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오고 일단 여기까지. 자, 3번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지정고시의 효과에 관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이건 그림으로 그렸었죠. 여기다 그리자. 여기가 원래 도시지역
외지역이라고 가정하고 그중에 원래는 관농자 지역이죠. 그중에 원래 강의할 때 농림지역을 예를 들었었죠. 여기가 농림지역이래. 그런데 농림지역에다 뭘 정했습니까? 거기다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지정고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더 이상 무슨 지역이 아니고 농림지역이 아니고 용도지역이 바뀐다 그랬죠. 무슨 지역으로 바뀐다 그랬어? 도시지역이란 용도지역으로 바뀌면서 동시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는 순간 이 지역은 도시지역이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라 본다. 다만 어디에 지정된 도시지역 외에 뭐가 지정돼 있죠? 여기에 이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게 이미 지정돼 있었구나. 또 하나가 취락지구라는 게 여기 지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요 도시적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과 취락지구를 요번에 뭐로 정했습니까? 도시개발구역으로 여기를 지정고시하면 이 지역은 도시적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본다 안 본다? 보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적과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게 어디다? 도시적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과 취락지구다라는 거. 요 예외가 중에 있었죠. 또 하나 있었죠. 지정고시 효과. 첫째.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으면 이 안에서 개발행위들 몇 가지 있었죠? 7가지들. 원래 개발행위 해놓고 몇 가지? 7가지. 뭐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하나 더 중목의 벌채 및 식재, 건공형체, 분물쭉이라는 7가지 개발행위라면 원칙적으로 뭐 바꿔라? 허가받아야 된다는 이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라는 게 있었다. 세 번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인허가 등을 받고 이 안에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있었죠? 계속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는 해야 돼. 그리고 이미 공사 사업에 착수한 거 계속 시행할 수 있다라는 기존 사업에 계속성 여부 할 수 있는 게 있었죠. 물론 30일 내에 신고를 한 거 필요해요. 요까지가 도시개발구역에서 세 번째. 마지막 지정된 도시개발되면 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뭐라죠? 해제 의제라고 했었죠. 그래, 해제된 거로 보는 건 2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공사가 완료돼가지고 해제된 거, 공사가 시행되지 못해서 한 거 2가지가 있었죠. 먼저 공사가 시행되지 못해서 도시개발이 해제된 거로 보는 게 있고, 공사가 다 끝나서 해제된 거로 보는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공사가 시행되지 못하면 언제죠? 바로 도시개발구역이 뭐 됐는데? 지정고시됐는데 그로부터 밑으로 내려가 몇 년? 3년이 된 날까지도 뭐가 없었어?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없더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인가신청이 없더라. 그러면 3년이 되는 날에 언제? 다음 날, 3년이 되는 날 다음 날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두 번째,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놓고 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공자생, 외국산 이 6가지 사 있었죠. 그때 선 구역부터 지정해놓고 후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한다는 더 6가지 사유. 이때 개발계획을 나중에 수립한다고 했는데 너무 늦게 수립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도시개발계획 지정 구역부터 2년이 된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면 조직 예외에 관한 요거야. 요거 너무 늦게 수립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2년이 된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면 어떤 효과? 2년이 된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거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개발계획 수립고시 해놓고 이거 밑으로 내려가죠. 몇 년? 3년이 된 날까지도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없으면 역시 3년이 된 날의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때도 면적이 얼마나 된다고? 도시개발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 된다면 개발계획 수립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2년이 아니라 이거 몇 년? 5년이 된 날까지로 이것도 이렇게 좀 연장시켜주고 이거 개발계획 수립고시하고 실시계획 시간이 들어 이것도 3년이 아니라 이때도 이것도 5년으로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 이건 면적이 330만 이상 될 때만 이때까지 안 하면 5년이 된 날에 다음 날 구역 지정은 해제된 거로 봅니다. 자, 공사가 다 끝났으면 역시 해제된 거로 보죠. 원칙은 언제죠? 공사 완료 공고일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해지된 거로 보는데 예외적으로 무슨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언제부터 공사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죠. 환지 처분된 걸 해야 된다 그랬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 구역 지정은 모든 것으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구역 지정이 해제된 거는 건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여기까지. 자, 이제 도시개발이 진행됐으니까 그 안에서 먼저 사업을 시행하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누가 나오죠?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자 그랬습니다. 시행자. 그럼 시행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시행자를 지정하는 거하고 시행자 지정하고 시행자 변경하고 두 가지로 나눠서 보자. 시행자 지정, 시행자 변경. 그럼 첫째, 시행자를 지정하자. 누가 지정하지요? 지정권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누가 지정하죠? 구역 지정권자가 바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정권자 있죠?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이 사람이 개발계획도 수립하고 도시개발구역 사업 시행자도 지정합니다. 네가 해 라죠. 그럼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 그럼 지정권자 있고 이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 원칙적으로 누가 있었죠? 무려 12명이나 있다 그랬었습니다. 12명. 그중에 공공시행자라고 있었죠. 몇 명? 국지공정지 국지공정지 이렇게 5명을 뭐라고 한다? 이 사람들을 우리 공공시행자라고 부르자. 그럼 공공시행자, 국지공정지 누구죠?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5명 있다. 이 중에 공공기관은 또 몇 명 있었죠? 6명. 토, 수, 농, 관, 철, 매. 참 외울 거 많다. 그죠?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 공공기관. 요 6명들. 얘들을 우리 공공기관 하자. 그 다음에 정부출연기관은 둘만 있었죠? 국가 철도공단하고 제주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그래서 철제 국가철도공단하고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다만 국가철도공단은 어디서만 한다 그랬죠? 역세권 도시개발사만 시행할 수 있고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제주도에서만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5명을 우리가 공공시행자라 부른단다. 그랬었죠? 그 밖에 민간시행자도 있는데 그중에 특히 조합이라고 했었죠? 조합은 민간시행자인 조합은 반드시 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만 한다 했죠? 환지 방식으로만 해야 되지 무슨 방식은 안 된다? 조합은 수용 방식으로는 조합은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들이 있더라. 다만 자 어디를 구역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한답니까? 환지 방식으로 한답니다. 그럼 누가 사업 시행자일까?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땐 원칙적으로 누가죠? 니들 따니까 니들이 하라. 토지 소유자들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너무 많아 니들끼리 뭐 한다? 조합을 설립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 건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나 또는 조합 이자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누구 지정하는 거였다? 지방자치단체 등 지자체 등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사유가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사유가 있으면 아직 외우지 않으건 그러면 일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는데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하는 게 있더라. 이때 등 속에는 누가 들어가죠?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또 토지주택공사 있고 또 공공기관 그래서 있었고 또 지방공 이거 지방공사야.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 그래서 지토공신 4명 있었죠.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 그 자들을 지방자치단체 등이라 부르고 이 자들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더라 그랬죠. 3번째 사업시행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죠? 도시개발 조합이라는 게 있다 그랬었습니다. 자, 먼저 도시개발조합은 둘로 나누죠. 첫째는 조합을 설립하자. 그럼 조합 설립 뭐 받아야 돼?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자. 조합 설립 인가 받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 등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때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 받아가야 되죠. 야, 우리 조합 설립할까? 그러자. 동의서를 첨부해서 지정권자한테 조합 설립 인가 들어갑니다. 그때 얼만큼 동의서를 받아야 되죠? 면적 3분의 1 플러스 총수 2분의 1 면삼총이의 동의서를 받아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들어갑니다. 그때 국유지 면적은 포함된다 그랬습니까? 제외된다 그랬습니까? 국유지 포함해서 면삼총이 동의서 받아서 지정권자에 조합 설립 인가 받아라. 자, 두 번째, 조합이 설립되면 몇 가지로 구성되죠? 그 조합에는 4가지 조직으로 구성된다 그랬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있죠? 조합원이 있어요, 임원이 있어요, 총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대의원이라는 조직이 있더라. 조합, 임원, 총회, 대의원의 4수로 구분된다. 첫째, 누가 조합원이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다 조합원이다. 조합 설립에 동의했던 안 했던 관계없이 다 조합원이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 조합원들은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뭘 갖는다?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큰 땅을 가졌든 작은 땅을 가졌든 의결권은 다 동일하게 한 장씩 갖는다. 그게 조합원에서 핵심. 자, 임원은 누구 있었죠? 임원은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둡니다. 그럼 임원은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중에서 반드시 총회에서 선임된다 그랬었고,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서는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는 건 꼭 기억하라 그랬었고, 세 번째, 총회는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되지 대의원에서는 의결해서는 안 되는 게 있었죠? 몇 가지 있었죠? 5가지 있었다.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돼. 대의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뭐가 있었죠? 정관을 개발한 임원은 환지를 합병할 권한이 있다. 정관을 변경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임원을 선임할 때,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 마지막 조합을 합병하거나 중간에 해산할 때, 합병 및 해산, 그때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라 그랬었죠. 자, 대의원에는 총회권을 대행하는 게 대의원회죠. 물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도 선임해요. 그런데 이 대의원들은 적어도 조합원 숫자가 몇 명?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몇 명 이상 될 때? 50인 이상 되는 그런 의결권을 갖는 조합원 숫자가 50인 이상 될 때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요까지가 도시개발조합의 핵심이다. 자, 시행자를 중간에 뭐 할 수 있죠? 변경할 수 있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실시계획 인가 받아놓고 그로부터 몇 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2년. 실시계획 인가 받아놓고 2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그 한 가지는 기억하라 했었죠. 여기까지가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것다. 자, 그럼 시행자가 할 일은 뭐죠? 사업을 시작한 구체적인 무슨 계획이죠? 실시계획이라는 걸 작성해서 인가받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시계획은 셋으로 갈려져. 먼저 작성할 것, 두 번째 인가받을 것, 그 사실을 고시할 것. 작성, 인가, 고시입니다. 이때 실시계획 속에 반드시 들어가는 계획이 하나 있었죠. 무슨 계획은 실시계획에 반드시 들어간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게 어디에 포함된다? 실시계획 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구역은 뭐로 본다 그랬죠?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그랬잖아. 그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무슨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거 따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합니까? 수립 안 합니까?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게 아니고 어디다 포함시킨다? 실시계획 속에 그냥 포함시켜서 실시계획 작성하는 그 내용 속에 지구단위계획을 포함시켜서 그냥 작성하면 되지 별도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포함시켜서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이거 인가받아요. 그리고 지정권자가 그 사실을 고시했습니다. 어떤 효과 있죠? 이거 원래 지구단위계획은 뭐를 결정할 사항이야? 도시군 관리구를 결정할 사항이죠? 그게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 실시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그냥 인가받고 고시했잖아. 그러면 도시군 관리구를 결정한 사항, 그것도 뭐 된다?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요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건 다 도시군 관리를 결정할 사항이 있는데 그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원래는 뭐 했어요? 결정할 사항이었는데 이거 따로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지 않아갖고도 뭐 하는 순간 실시계획이 고시되는 순간 이 도시군관리 결정할 사항 이것들도 뭐든 거론다 도시군관리가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의제사유로 간다는 것 여기까지가 실시계획에 관한 것. 이제 사업을 시행하자 그랬더니 무슨 방식과 무슨 방식으로 나눠지죠?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무슨 방식이 있다? 환지 방식이 있더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었죠. 자, 먼저 수용 사용 방식에서는 누가 수용할 수 있죠? 수용권자. 원래는 누구만 빼고 조합을 제외한, 조합은 안 돼. 환지 방식만 되니까 조합에 나머지 모든 시행자들은, 조합을 제외한 모든 시행자들은 뭐 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자 중에서 누가 있었죠? 민간 시행자는 함부로 수용하면 안 되고, 민간 시행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라?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사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민간 시행자는 비로소 수용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보상비를 주는데 원래는 뭐로 줘야 되죠? 현금으로 돼야 되는데 현금이 아니라 나중에 줬을 때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 드릴게요 라는 무슨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걸 발행할 수 있었죠. 요거 강제 발행입니까?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만 발행할 수 있습니까? 네, 토지 소유자가 뭐 하는 경우? WANT 하는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죠. 강제 발행은 안 되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 이때 매수대금의 전부입니까? 일부만 됩니까? 예, 매수대금의 일부만 토지산채권을 발행한다. 이때 일부라는 게 얼마큼 그랬죠? 분양대상 토지건축물, 전체 분양대상 토지건축물 중에 얼마까지만?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분의 1 이하까지만, 일부는 분양대상 토지건축물의 2분의 1까지만 토지산채권을 발행할 수 있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토지건축물을 주세요 원한다고 해서 그걸 발행하면 그건 환지 방식이지 그건 수용 방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체 분양대상 토지건축물의 2분의 1까지만 토지산채권을 발행할 수 있죠. 이때 토지산채권은 요거는 핵심이 민간 시행, 요거 아까 발행한데 아까 요거 있었죠? 민간 시행자. 요 민간 시행자들이 토지산채권을 발행하고 싶으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은행 등,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뭐죠? 지급 보증이라는 걸 받아야 민간 시행자는 발행할 수 있지 함부로 발행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토지산채권은 무슨 증권이죠? 기명식 증권으로 운영한다 그랬죠?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기명식 증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인한테 뭐 할 수 있다? 이전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이전 양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기명식 증권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내용이다 그랬었죠? 자, 이제 조금 더 내려가. 환지 방식을 지우자. 자, 이제 뭐 있죠? 돈을 받는데 개발비를 나중에 분양할 때 분양대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 선분양할 수 있다. 미리 받을 수 있다. 그 미리 받는 걸 뭐란다? 선수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죠? 근데 선수금 받으려면 지정권자한테 뭐 받아야 됩니까?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선수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더라. 자, 이제 개발이 다 됐습니다. 뭐 해야 되죠? 분양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무슨 방법이죠? 공급을 하죠. 공급을 하자. 그럼 언제? 공급 계획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뭐 해야 되죠? 지정권자한테 제출합니까?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습니까? 네, 우리 책에는 지정권자한테 제출하게 됐던 거 뭐로 개정됐다? 승인한 거로 개정됐다고 바꾸라 그랬죠? 그래서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그걸 지정권자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야 된다라는 게 올해 새로 개정된 내용, 여러분들 책 나오고 나서 개정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수정해달라 그랬었고, 두 번째, 이때 공급하는 방법이 있었죠? 공급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죠?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칙이 뭐죠? 경쟁입찰. 원래는 경쟁입찰로 한단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뭘 한다? 이때 추첨의 방법을 하는 게 있었죠. 어떤 게 추첨의 방법이죠? 세 가지만 크게 정리하면, 첫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 용지들. 그럼 예를 들면 85제곱미터 이하되는 주택 건설 용지를 팔아먹으려고 한다? 오세요. 추첨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주택 건설 용지를 매각할 때는 이건 공급할 때는 추첨의 방법을 할 수 있다나. 두 번째는 주택법에서 나중에 나와 공공택지라는 게 주택법에 있는데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도 추첨의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기다 뭘 한답니까? 330제곱미터 이하되는 뭐 짓는데 단독주택용지 하나 또는 공장용지,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 규모
330제곱미터 이하 되는 단독주택용지, 공장용지를 이것도 공급할 때도 뭐란다?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세 번째 뭐도 있었죠? 수익이야. 서로 가격을 흥정해서 정하는 수익계약도 있었죠. 대표적인 거 공공청사 같은 거, 청사, 시청 건물 같은 거 팔을 때는 살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죠. 그럴 때는 수익계약으로 매각할 수도 있다 그랬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가격은 어떻게 정할래? 가격 평가가 있었죠. 원래 가격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원칙적으로는 감정가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가격 평가는 원래는 감정가격을 한다. 네, 예외적으로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는 계약이 있었죠. 어떤 거는 감정가격 이하 있었죠. 조폐공사 형님이 누구라 그랬죠? 학폐공사, 학교, 폐기물 처리설, 공공청사, 무료 사회복지설. 사회복지설인데 무료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설에 대해 유료 사회복지설은 안 돼. 무료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설만. 그걸 학폐공사, 그건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써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뭐가 있죠? 무슨 있어? 원형지라는 게 하나 있었죠? 원형지가 뭐였었습니까? 원래 형태의 땅, 즉 개발되지 않은 원래 형태의 땅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었으니까 원형지는 공급하려면 먼저 뭘 받아야 되죠?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을 것. 두 번째, 이 면적은 전체 도시개발구의 면적이 얼마일 것? 3분의 1 이하로만 한정될 것. 너무 넓게 하면 안 돼.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만. 그때는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더라. 자, 이렇게 원형지 공급에 관한 것들도 일부 이 정도만 일단 정리하도록 하죠. 이제 마지막 뭐가 남았죠? 환지 방식이 남았습니다. 그럼 환지 방식은 크게 보면 나눠지는 게 뭐뭐 있느냐면, 먼저 종전의 토지전에 새로운 땅을 주겠다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걸 무슨 계획을 한다? 환지 계획이라는 걸 제일 먼저 이걸 작성합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을 작성해서 이거 인가받으러 가요. 이때 인가는 누구만 인가받죠? 환지 계획 작성한 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환지 계획만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인가받아라. 요거 인가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만, 위에는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인가받지 지정권자한테 인가받는다 하면 이거 틀려요. 조심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지정하는겠다? 환지 예정지라는 걸 지정하는 게 있었죠. 장차 네가 가질 땅 여기서 나올 때 너 조기 가질 거야. 미리 가서 뭐하고 있어라? 사용수익하고 있어라. 나중에 개발이 다 끝나면 네 땅으로 그때 줄 테니까 아직 주기 전까지만 가서 사용수익하고 있어라. 뭐란다?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는 걸 할 수 있다. 자, 환지 계획대로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약속한 대로 너한테는 이거 주고 너한테는 이거 줄게 라는 처분을 내리는데, 그 처분을 뭐라 본다? 환지 처분이라는 걸 하자. 환지 처분은 언제까지 하죠? 공사가 다 끝나면 공사 완료를 공고를 해버리고, 공사 다 끝났어? 그러고는 뭘 받죠? 공사가 다 끝났다고 준공검사 받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내? 60일 내에 준공검사 받고 나서 60일 내에 환지 처분한 거하고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 그걸 환지 처분 공고라고 하죠. 그러면 환지 처분하고 나서 마지막 뭐가 있었죠? 줄 돈 죽고 받을 돈 받자. 마지막 처리하는 걸 뭐란다?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청산금을 교부하는 게 있었죠? 청산금, 징수기부라는 요 네 단계로 나눠집니다. 요거에 관해서는 우리 잠깐만 일리 돌아와서 여기 있는 요 내용에서 한번 다시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넘어가. 쭉쭉. 왜 안 넘어가? 한 번 더. 이거. 요 그림을 반드시 이해하시라 그랬어요. 이춘대기는 지우고 눈에 거슬린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요 그림을 반드시 이해하라 그랬죠? 환지 방식 이 그림을 이해해야지 지금 말게라 그랬지, 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필지가 몇 개가 있다 그랬죠? 1번 필지부터 18번 필지같이 이렇게 땅덩어리들이 있더라. 각 필지들이 있습니다. 요거 종전의 토지를 갖다 새로 환지로 바꿔주자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환지계획. 요거 대신에 이렇게 만들어줄게. 환지계획이죠? 그때 여기 전제 조건은 종전의 토지 면적을 얼마나? 50% 축소해서 공급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건 예를 들은 거라 그랬죠. 그럼 종전에 100제곱미터 가진 사람은 반으로 줄여주면 얼마나 줘야 돼? 50제곱미터 주는 게 그게 정상이야. 50이 정상이야. 반으로 줄였으니까. 그런데 50짜리가 안 되니까 60짜리니까 10을 늘려줬죠? 10을 늘려줘서 뭐였다? 증환지. 10을 더 받은 만큼 돈 내놔야 돼? 돈 안 내놔야 돼? 내놔죠?
증환지 대상은 더 받은 것만큼 10제곱미터 더 받은 것만큼 돈 내놔라. 그걸 청산금 징수란다. 반면에 원래 200주부터 가진 이분에게는 얼마 줘야 되는데 반으로 줄여서 100을 줘야 되는데 100짜리가 없으니까 60짜리로 줄여줬죠. 40을 못 줬습니다. 이렇게 100짜리 줄 걸 40으로 줄여서 60만 주는 걸 감환지라고 하고, 줄여서 받은 만큼 40점부터 못 받은 거 있죠? 그것만큼은 돈으로 줘야 되죠? 청산금 교부라고 한다. 그래서 증환주는 청산금 징수, 감환주는 청산금 교부입니다. 이것도 헷갈리면 헷갈릴 것도 없어. 청산금, 이거 증환지라는 건, 증환지는 뭐로 시작했어? 증환지, 이거로 시작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야? 징수. 증환지, 징수죠. 그죠? 감환지, 뭐야? 기억이잖아. 기억이니까 이거 뭐야? 청산금 징수, 청산금 교부. 이건 기억이니까. 이건 감환지는 교부, 감환지는 교부, 증환지는 징수. 똑같아요. 아셨죠? 그렇게 하면 돼요. 증에 헷갈리면 일단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무대뿔에 오면 안 되죠. 이해를 해야 되죠. 증환지 했다는 건 더 받았으니까 돈 내놔야 되잖아. 청산금 징수. 감환지 원래 받은 것보다 줄여받았잖아. 그럼 손해본 것만큼 돈 줘야 되죠? 청산금 교부. 그래서 증환지 징수, 감환지 교부. 이렇게 하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어렵지는 않다. 하여튼 그렇게 해요. 되고. 두 번째, 원래는 자기가 했던 자리를 주는 걸 뭐라죠? 제자리 환전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8번하고 9번은 자기 자리를 줄 수가 없어. 여기 보리지가 들어가고 공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길 건너편 다른 자리를 줬죠? 이걸 말한다? 다른 자리 환지. 바로 이런 다른 자리 환지가 무슨 대상이 된다? 환지, 예정지, 지정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구역 공사가 여기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 8번한테 9번한테 뭐란다? 야, 저 길 건너편 니들이 장차 가질 땅 뭐가 됐으니까 개발이 끝났으니까 일찌감치 가서 뭐 하고 있어라? 여기서 사인수익하고 있어라. 그럼 나중에 개발 다 끝나면 그때 가서 네 땅으로 줄게. 곧 네 땅으로 주기 전까지만 가서 사인수익하고 있어라. 이걸 뭐라 부른다?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란다.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랬죠. 그러면 종전의 토지는 여기 있던 사람들 이 땅들은 더 이상 사인수익할 수 없다. 예정지로 옮겨갔으니까 여기서만 사인수익하고, 종전에 있던 이 땅들은 더 이상 사인수익하지 말래. 왜? 여기도 이제 까만 게 공사 들어가니까 여기 가서 사인수익하고 있어라. 그것을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란다. 자, 세 번째, 여기 6번 필지 소유자는 여기 6번이 없어요. 세로 땅에. 그죠? 왜 없다? 토지 소유자 본인이 뭐 해서 나 환지받기 싫어. 토지 소유자의 신청한 환지 부지정. 또 하나 있었죠? 또 하나, 여기 있는 토지수한테 주려고 했더니 마땅한 땅이 없어. 채비집 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6번 소유자한테는 줄 땅이 없어. 마땅치 않아. 그때는 뭐 한다? 양해를 구해서 죄송하지만 드릴 만한 땅이 없어서 그러는데 돈 받고 떠나실래요? 그랬더니 이 소유자가 말이죠. 그러지 뭐. 이걸 만다? 토지서에 동의에 의한 환지 부정이란다. 이와 같이 토지서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 임차권자 등에 뭐 있어야 된다? 동의도 받아야 그때는 하지. 임차권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거 포기하고 떠나려면 그 사람들이 뭐 봐야 돼? 동의를 받아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 있었죠? 자, 또 하나,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 대표적인 거 화장장. 화장장은 도심 한가운데 넣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건 용도가 폐지됐죠? 환지를 정하지 않냐고. 그 화장장이 있던 자리는 다른 자리에 환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에 환지가 될 수 있죠. 세 번째, 너무 작은 토지, 지나치게 작은 과수토지. 과수토지는 아까 약간 작은 건 증환지로 늘려주면 되죠? 약간 작은 늘려주면 돼. 근데 너무 작아. 이거는 환지를 정할 게 없잖아. 미안하지만 돈 받고 떠나세요. 당신은 환지를 줄 만한 땅이 없어요. 당신 너무 작아서 줄 게 없어요. 돈 받고 떠나세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환지 부지정이 세 가지가 있다. 자, 보리지하고 채비지라는 개념을 정리하라 그랬죠? 보리지는 뭐라 그랬죠? 첫째, 사업에 필요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또는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둔 땅을 보리지라고 부르고, 그중 일부를 뭐로 정하여? 채비지로 정하여. 이거 뭐에 쓴다? 채비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보리지는 원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는 것만 특별히 채비지라고 따로 부른다. 예, 여기까지가 개념 정리예요. 여기 입체환지라는 거 설명 안 했었는데, 원래는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건 종전의 토지를 까뭉개서 새로 주는 건, 이건 건축사업이라 그랬습니까? 토목사업이라 그랬습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토목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을 조성해서 땅을 만들어주는 거야. 각 필지마다 싹 까뭉개고 땅 속에다가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시설, 지역난방시설, 상하수도시설 다 들어왔어. 각 필지마다. 그래갖고 그 땅을 분양하는 거죠. 그 땅을 사신 분이 거기다 뭐 한다?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그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원칙이지 건물까지 지어주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슨 사업이다? 토목사업이지 건축사업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은 토목사업입니다. 근데 그 토목사업 중에 일부를 토목사업이 아닌 뭘 한다? 건축사업을 해요. 다시 말하면 건축물까지 지어줘요. 여기 15, 16, 17, 18번은 원래 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야? 주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야. 이분들은 환지로 받고 싶은 게 뭘 받고 싶을까? 주택으로 받고 싶겠지 땅으로 받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분들에겐 여기다 아파트 같은 걸 지어가지고 이분들에게 너는 몇 동 몇 호, 너는 몇 동 몇 호, 너는 몇 동 몇 호 이렇게 주는 거.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지분. 건축물은 전체 아파트의 일부를 주면서 땅은 공유지분으로 주는 거. 이게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이렇게 주는 방식이 있는데 이걸 뭐라 부른다? 입체환지란다. 평면과 평면이 땅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고 거기다 건축물을 줘서 불룩하게 이렇게 올라왔죠? 입체적인 모습인 건축물을 주는 걸 뭐라 부른다? 입체환지라는 것도 있더라. 여기까지가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의 핵심은 이걸 이해를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말귀를 하나하나 알아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의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이 개발이 새로 끝난 이 땅 1번 필지 봐봐. 자기 땅이 되는 날은 언제 자기 땅이 된다 그랬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자기 땅이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건 언제 자기 땅이다?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에 다음 날 새로운 땅은 자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은 이렇게만 기억해 주면 된다. 이게 핵심이야. 그래야 나중에 3월달에 들어가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더라도 말귀를 알아들었지. 지금 말은 이걸 못 알아들으면 결국 환지 방식에서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게 돼. 아셨죠? 여기까지가 핵심이다. 자, 이게 지난 시간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핵심 포인트. 이제 잠시 쉬었다가 무슨 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도 살펴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